자, 음운 파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음까지 일단 먼저 찍을 건데, 음운이라는 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음운 할 때 음이 이제 음악 시간 할 때 음자거든. 그러니까 소리라는 말이 이제 꼭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물리라고 생각을 하면 분자가 있고 분자보다 조그만 원자가 있고 원자보다 작그만 쿼크 이런 느낌처럼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글자에서. 그래서 이제는 음운이 있는데 음운은 기본적으로다가 자음하고 모음 그리고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분절 음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수 없는 음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의 길고 짧음, 길이. 이거는 사실 나눌 수가 없거든요. 뭐 몇 초까지 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인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 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부를 때 있고요, 비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음소나 운소라는 단어를 썼으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음운이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대립상은 뭐 여기서도 여기지만 이제 뒤에 한글 맞춤법 쪽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깍두기 공책 같은 데에 나눠서 쓴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초성이고 자음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중성이고 모음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다시 자음이고 우리가 종성이라고 하고 받침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발음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다르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받침이 있는 글자라고 했을 때 1, 2, 3 중 1개만 다른 거고요. 만약에 받침이 없는 글자면은 1, 2 자음하고 모음까지밖에 없겠죠. 중에 1개가 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녀석,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거든. 첫 번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구름이라는 글자에서 주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면 한 개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개만 다르니까 이거 이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과 물은 한 개만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와 무는 받침이 없어요. 이건 한 개만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과 몰은 두 개가 다르거든요. 이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제 뒤에 한글 맞춤법 쪽 들어가면 한글 맞춤법에서 유사한 뭐 소리끼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유사하다는 건 한 가지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법이란 말과 섭이란 말은 한 개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사하다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법, 석 요건 사실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사하다는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 요게 이제 최소 대립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음운은 그래서 이제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소리의 길이는 내신에서 중학교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거 낼 거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모든 힘을 내서 그냥 존을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파트를 할 거예요. 우리 말은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눠져 있잖아.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음은 이게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자식이기 때문에 얘는 혼자서는 못 써요. 그래서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자, 음운이니까 소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혼자서 발음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딘가에서 꼭 방해를 한번 받아요. 그래서 혼자 발음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거는 혼자 발음 못해요. 우리가 이걸 발음하기 위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순간 자음,
모음. 그러니까 모음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신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제 모음은 이건 이제 혼자 발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아라고 읽으면 되니까. 선생님 아라고 읽으면 앞에 이응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이응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는 모음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생일을 생각해봐. 내 생일은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을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여기다 0을 넣어준단 말이야.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표기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맨 앞에 오는 이응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하고 이제 결합을 해야 되고요. 자음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 기준 나눠보면 이제 크게는 이 녀석의 소리가 나는 위치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방법을 또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 녀석이 안 울림 소리냐, 이 녀석이 울림 소리냐. 그러니까 이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정도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에 음운 변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음운 변동에서 되게 많이 용어들을 쓸 거니까 안 울림 소리냐, 그러니까 울리지 않는 소리냐. 그럼 이 친구는 파열음이냐, 아니면 마찰음이냐, 아니면 파찰음이냐. 울림 소리면 비음이냐, 유음이냐.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면 소리를 내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눴을 때는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음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내신이면 이 뒤에 오는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기역이 파열음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기역은 파열음 설명 갖고 오는 거야. 기역은 소리가 터지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설명으로 이제 선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조음 위치는 두 입술, 윗 잇모, 센 입천장, 여름 입천장, 목청 사이고요. 두 입술 소리를 양 두죠. 입술, 순, 소리, 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래 보면 이게 한자예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한자들을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말처럼 뭐 두 입술 소리다, 센 입천장 소리다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제 내신에서는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은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뭐 후두음, 후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음운 변동에서도 한자를 좀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구개음화, 예를 들면 평파열음화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자들까지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일단 위치는 암기하는 게 쉬워요. 가끔 가다가 그림을 주고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림을 주고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두 입술 소리는 여기잖아. 그리고 윗잇목, 센 입천자, 여린 입천자, 목구멍.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 순서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다. 자, 그리고 좋은 방법은 요렇게 위에 3개, 요렇게 위에 3개는 안 울림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가 안 울려요. 그 아래 2개는 울림 소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로 크게 나누고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누는데 설명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열음이라는 건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찰음이라는 건 마찰음부터 할게요. 마찰음이라는 건 좁아진 발음 기관에서 나기 때문에 소리가 마찰이 나요. 파찰음이라는 건 일단 막았다가 조금만 열어. 그러니까 일단 소리를 끊었으니까 파열음적 성질이 들어있고 조금만 열어서 마찰을 시켜요. 그러니까 둘 다 성질이 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음은 이 코빗자니까, 그래서 코로 소리를 내는 소리인데, 옛날에 막 이런 내신 응용 문제가 있었어. 어떤 철수란 친구가 코감기에 잔뜩 걸렸대. 그럼 어떤 소리를 잘 못 내냐? 그럼 비음을 잘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꼭 좀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를 이용하는 거고, 유음은 혀 양옆으로 부드럽게 소리를 내보내요. 그 혀가 있고 양 볼 사이로 이제 바람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코와 입을 사실 공명을 시키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소리가 있고 반드시 얘네들은 설명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면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소리의 세기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구별 방법에서 이렇게 하나 더 따가지고 소리의 세기. 예사 소리는 소리의 세기가 제일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된 소리는 그 다음, 거센 소리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응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대건이가 이 소리를 내야 된대요. 파라는 소리를 내고 싶은데 대건이가 자꾸 바라는 소리를 낸대요. 그럼 대건이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그럼 소리를 더 강하게 냅니다. 이렇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대건이가 다라는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대건이는 자꾸 바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건이는 소리를 혓바닥을 또는 소리 내는 위치를 뒤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돼서 문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내신이면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어디를 일단 외워야 되냐면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표 테두리 부분을 일단 먼저 외우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자,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표는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딱히 이제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한자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풀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이제 위치, 여기는 세기, 이거는 발음의 그런 방법. 다양하게 문제를 또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대건이가 어떤 말을 디귿으로 발음을 하다가 대건이가 이 말을 니은으로 발음을 했다. 그럼 발음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 학교 내신에서 좀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표를 보면 우리가 예사소리 기준으로 좀 암기를 예를 들면 내신이다 뭐 요 기준으로 조금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야 우리 물놀이 할래? 지금 바다 가 자 바다가 자서 물결에 잔잔해 자서 물 놀 이 해 물놀이를 해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거 지우는 것도 일단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옛날에 바다사자가 있었어요. 바다사자가 그럼 요렇게 올라가겠죠. 바다사자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뭐 요렇게 하면은 이 표에 안 맞겠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첫 번째 걸로 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자서 물놀이를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많이 나오는 것 얘기하면 우리가 이 내신이면은 표를 외우자. 자, 그럼 이제 포인트. 내신이면 표를 외우자. 그리고 내신이면 선생님에 따라서 한자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좀 암기를 하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내신이면 내신이든 아니든 뭐 각각에 관련된 단어만 외우지 말고 설명, 파열음은 터지는 소리다라는 설명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꼭 암기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